5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주식 비과세거든요. 굳이 ISA 안 해도 될 것 같다.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네. ISA는 손익통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은 세금 걱정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2023년부터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ISA 계좌를 활용하면 뭐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진짜 그런 건지 오늘도 이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ISA의 절세 혜택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요약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에 담으면 이 계좌에서는 네.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은 한 200만 원까지, 뭐 서민형이나 농어촌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네. 그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낮게 과세를 한다, 저율과세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고 연간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이 2월 되면서 2천, 4천, 6천, 8천, 1억 이렇게 점차 늘어나면서 최대 원금 1억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만기는 3년을 유지해야 혜택을 주고 꼭 반드시 3년 동안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3년 네. 이상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ISA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는 세금 없잖아요. 네. 근데 굳이 뭐 이거 일반 주식 계좌 깨고 중개형 ISA로 간다? 네. 별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올해만 주식 투자할 거는 아니고요. 네.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거라면 2023년부터는 주식도 물론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네. 5천만 원을 넘게 나면은 그때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데 ISA는 그거 일단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실 분들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세금 걱정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굴리시면 되고 네. 나는 소액이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제 배당 때문에. 배당.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뭐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목돈을 투자하다 보면 쏠쏠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15.4%거든요. 꽤 크네요. 예, 예를 들어 보자면 뭐 100만 원 정도만 배당을 받더라도 증권사에서 나한테 주기 전에 떼는 게 원천 징수하는 게 15.4% 15만 4천 원이나 뗍니다. 네. 15만 4천이면 요즘에 치킨이 한 7마리는 되죠. 그렇죠. 어우. 예, 이 정도의 돈인데 이걸 중개형 ISA에 넣어놓고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배당금을 받으면 1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뭐 서민형이나 농어촌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4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아도 세금 한 푼 없고 이걸 초과해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9.9%만 떼니까 기왕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금 받을 거라면 특히나 배당 투자하실 거라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배당 생각하면 분명히 ISA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보다 좀 뒤지는 게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ISA가 최소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을 유지하게 돼서 이게 요건을 충족하면 이 돈을 이제 페널티 없이 끄집어내서 쓸 수 있고 그런데 끄집어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 만기된 돈을 넣게 되면 네. 넣게 되는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네. IRP나 연금저축은 연간 한도가 뭐 합쳐서 7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넣을 때는 당연히 혜택을 주면 무언가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ISA에 만기된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대로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게 되면 이거의 10%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게 됐을 때 10% 100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들어가서 1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가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 내가 한 500만 원 꺼내 쓰고 싶다. 그래서 꺼내 쓰게 되면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받은 게 요만큼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 50만 원어치만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따라와요. 그래서 넣은 돈에 대해서는 아까 ISA의 장점 중에 유동성이 좀 확보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만큼은 꺼내 쓰는 게 약간의 제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순간 인출은 상당히 제한됐다. 예,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ISA 절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금액 아니면은 의미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아니면 ELS, 뭐 ELD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ISA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과세 체계를 보면요, 예금이나 적금, 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15.4%. 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비과세지만 그 외의 펀드들,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죠.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ELS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뭐 15.4% 세금 배당소득. 네. 내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연간 혹은 뭐 분기마다 반기마다 나오는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매 차익에서는 지금 세금 없고요. 네. 하지만 2023년 이게 2023년 하면 되게 멀게 보이는데 네. 내후년입니다. 네. 금방이죠. 네. 금방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주식에 나오는 뭐 배당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신설이 돼요. 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보면 세율 자체가 22%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넣게 되면 ISA 안에 넣게 되면 뭐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9.9%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세율은 22%고요. 네, 네. 이제 3억까지는 22%고 네.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27.5%. 엄청나죠. 근데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네. 국내 주식과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초과하게 되면 뭐 22%를 내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똑같은 펀드인데 해외 주식형 펀드 그렇죠. 아니면은 뭐 ELS,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하고 초과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제도 다르고 그렇죠. 세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걸 잘 보셔가지고 이 ISA 안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이제 넣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요. 네. 아까 제가 5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주식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굳이 ISA 안 해도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을 안 하셨어요. 자,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네. ISA는 손익통산이 됩니다. 아, 손익통산. 네. 어려운 말이 손익통산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퉁친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더욱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합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년까지, 그러니까 네. 2022년까지는 비과세 상품,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이런 비과세 상품 같은 경우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은 통산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2023년부터는 전부 다 이제 손익통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기가 쉽잖아요. 그럼요. 많이 까먹죠. 그러니까 참 확률은 반반 같은데 네.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 ISA 계좌 안에다가 주식도 한 뭐 500만 원 담아놓고 또 ELS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담아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담아 놓을 수 있는데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어디에서는 플러스가 났을 때 내 전체적인 자산으로 보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식에서 난 마이너스와 다른 수익에서 난 플러스를 합쳐가지고 통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네가 수익이 있냐 없냐를 놓고 그걸 따져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약간 까먹은 거를 ELS 세금으로 이렇게 같이 그렇죠. 퉁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똑같은 금융상품을 ISA에다 안 넣고 네. 밖에다 가입을 하면 주식에서는 나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나가지고 떼고. 지금 속상한데 ELS에서는 15.4% 떼고. 찔끔 수익 났다고 그것도 떼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 안에다 넣으면 이걸 상기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 정말 좋네요. 자, 그래서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네. 저런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뭐 아마 ELS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났는데 네. 주식 같은 걸로 400만 원 손실을 본 그런 상태인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1,600만 원 순이익이죠. 순익입니다. 예. 네. 이런 상태에서 일반 주식 계좌에 넣게 되면은 뭐 일반 계좌, 일반 금융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15.4% 308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네. 이 중개형 ISA에도 넣게 되면은 아마 2천만 원이 그 15.4%를 떼는 그런 금융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긴 했지만 손실이 4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이걸 떼고
1,6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런데 ISA의 장점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1,600 중에 200은 비과세. 그럼 그렇죠. 나머지 이제 1,400을 과세해야 되는데 이 1,400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를 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반 이하네요, 세금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ISA에다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3년 유지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제가 그렇다고 ISA 무슨 어디 금융기관에서 돈 받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손익통산이 매우 강력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ISA 손익통산 굉장히 유용한 기능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직 정확히 좀 개념이 안 옵니다. 네. 200만 원까지 비과세도 있고 또 뭐 통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저 경우에 이제 주식으로 뭐 플러스도 났고 네. 또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도 났네요. 났어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 펀드는 조금 벌었고 ELS 수익도 났고요. 네. 자, 저 세금 계산 어떻게 합니까? 자,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사실은 이 주식 A, 주식 B 이거 국내 주식이죠. 여기 매매에서 발생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과세 안 되니까 빼버리세요. 아. 여기서 싹싹 엑스표 치시면 되고 네. 배당 플러스 그다음에 펀드에서 발생한 거 4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이자 발생한 거 50만 원 다 합쳐가지고 55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15.4%를 네. 세금으로 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손실상계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주식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냐 마이너스가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가 플러스 400 마이너스 200 났으니까 결국은 플러스 200입니다. 하지만 이 플러스 200도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죠. 아니죠. 예, 이것도 이거 빼버리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배당과 펀드, 뭐 이자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55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 매매 200만 원이 아니라 매매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 550을 마이너스 2천이 다 덮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도 주식 A와 주식 B를 더해서 그렇죠. 거기서 난 마이너스를 갖다가 저 해외 주식 펀드와 ELS 순익으로 다 그냥 맞습니다. 얹힐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주식 A에선 플러스 400, 만약에 주식 B에서는 마이너스 2000이면 합쳤을 때 마이너스 1600. 마이너스 1600만큼의 뭔가 수익을 퉁칠 수 있는 쿠폰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어떤 금융회사 유튜브를 보니까요. 네. 저런 사례를 하면서 주식 A는 벌었으니까 400만 원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네. 손해난 주식 B만 가지고 저 해외 주식과 ELS 순익을 다 얹힐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너무 얍삽하죠, 그거는. 네. 참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네. 안 됩니다. 이게 아직 그 법령이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아마 그런 좀 잘못된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주식은 합쳐서 거기서 손해가 날 경우에 그걸 통산할 수 있는 게 바로 ISA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촬영 준비를 하면서 네. 너무 막 손익 통산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출근을 하는데 모 예. 금융회사 지하철 광고가 저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전 저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 이게 2022년까지는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주식은 어차피 비과세고 국내 주식형 펀드도 어차피 비과세예요.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여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아. 손익상계를 안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건 2022년까지고 이 광고는 그래서 2023년에는 못 보게 되는 떨어져 나갈 광고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슈퍼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것은 3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